지금 미취학 아동들 5세, 4, 5, 6세, 7세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성인으로서 활동할 그런 때가 되면은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기반을 갖게 될 거예요. 150년 전에 과학, 사이언티스트 이런 거는 굉장히 기반이 취약해가지고 어, 먹고 못 사는 직업 정도였거든요. 한량이죠. 예, 한심하게 봤던. 근데 지금은 어, 거의 모든 산업 다 과학적 기반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이런 것들도 그 이제 점점 좀 줄 거예요. 대신에 과학의 영역은 더 많이 세분화되고 영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건 너무 자명한 것이죠. 수백 년 전에는 다 신학이 이제 학문의 왕 아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축소됐죠. 마찬가지 현상들을 겪을 거예요. 앞으로 태양계, 지구의 수명이 물리적으로는 한 45억 년 정도 남았다고 하죠. 그 뒤에 인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거 상상해 보면 과학이 얼마나 더 빨리 진보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과학적 감각 이런 것들을 길러줄 것인가. 근데 지금 교육은 너무 책에 매몰되어 있어요. 책이 중요하다 하니까 책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책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금 책을 너무 많이 읽혀요. 예,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나중에 청소년기 되고 성인이 돼서 잘 읽을 것이냐? 안 그렇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뭐 엄마가 읽어주고 2시간, 3시간씩 막 동화책을 읽고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과한 것이에요. 대신에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연에 나가서 자연 대상물을 관찰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게 해야 돼요. 칸트의 어머니가 칸트에게 책을 읽혀주고 뭐 문자를 가르쳐주고 학문을 같이 뭐 수학을 알려주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칸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는 나에게 자연으로 데리고 가서 늘 자연 속에 있는 경외감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칸트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신이 어떻게 해서 자연을 만들었는지 그 경외감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꼭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모든 아이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정말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곤충의 다리가 이제 6개예요. 6개. 왜 6개일까? 인간처럼 2개, 새처럼 2개, 또 4발 짐승처럼 4개면 안 되는가? 왜 6개인가? 근데 화성의 탐사선 보면 패스파인더가 이제 화성의 지면을 막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것의 바퀴 개수 6개예요. 예. 중간에 이제 그 허리쯤에 이제 관절이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요. 4개면 바퀴가 4개면 딱 이제 약간 이제 굴곡진데 건너다가 배쯤에서 중간쯤에서 딱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6개면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사방으로 쉽게 잘 움직일 수도 있고 장애물을 쉽게 건널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장애물을 쉽게 진짜 잘 건너는 건 탱크와 같은 것이죠. 예. 바퀴가 몇 개로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굴러다니면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들이 왜 바퀴를 6개를 만들었을까? 패스파인더의 바퀴를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사람의 다리는 2개죠. 2개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4개가 아니고 2개. 우리는 직립을 하지 않습니까? 4개일 필요가 없는 거고 새도 4개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생활하는 것이 곤충처럼 지면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니까. 지면을 기어다니면서 어떤 이제 사냥감을 찾고 먹이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4개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의 눈은 2개, 웬만한 이제 동물의 눈은 2개란 말이죠. 왜 2개이죠? 하나면 어떤 거고, 3개면 어떻고, 4개면 어떠냐 이것이죠. 2개인 이유는 당연히 있죠. 만약에 이제 외구가 되면은 이게 이제 초점 감각, 어떤 사물의 거리감 이런 거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2개면 정확하죠. 이제 이게
두 개의 시각에서 초점을 맞추니까. 세 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정확하게. 정밀성을 훨씬 더 갖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정밀성을 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반면에 세 개를 유지한다. 눈을 하나 더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에요. 눈물만 해도 눈에 이제 눈물이 있는데 눈의 정밀한 구조를 제외하고도 눈물만도 200 몇 가지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거는 우리 이제 내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나 세균들을 멸균시켜야 되는 눈물이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심지어 눈물 하나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필요 없는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양, 자연의 모습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능적인 이유든,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든. 왜냐하면 쓸데없이 만들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 다리를 50개 만들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50개 만들 이유가.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야죠. 비용은 저렴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인풋은 적고 효과는 가장 극대화된 그런 형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연도 똑같아요. 자연도. 그러면 자연의 모든 것에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거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경외감이에요. 놀랍다라는. 자연을 보면 정말 어메이징한 그 놀라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코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고 출구가 밑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창코가 되면은 비를 맞겠죠. 아니면 먼지들이 많이 쌓이고 세균들이 쉽게 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개나 고양이들 이렇게 다니는 것들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코가 숨쉬기 쉽도록. 근데 그게 이제 직립한다고 생각하면 완전 들창코가 되는 것인데 그 모양과 그 개수, 예를 들면 콧구멍의 개수가 왜 2개냐? 귀가 왜 2개냐? 3개이면 안 되는가? 이런 개수, 모양, 이런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심어주고,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 아이들은 당연히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충실한 대답, 그리고 그게 꼭 옳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풍부한 더 질문을 생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콧구멍이 왜 2개일까? 거의 대부분 2개거든요. 하나면 어떨까? 만약에 이제 하나면, 이제 어느 쪽에서 냄새가 오는지 방향감도 조금 덜 할 것이고, 콧구멍이 잘 막힌단 말이죠. 근데 두 쪽이 다 막혀보면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매일 이제 콧구멍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2배 더 막힐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2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겠죠? 귀가 이제 2개인 거는 어느 쪽으로 소리가 들리는지를 분별해내는 능력, 하나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왼쪽으로 오는지 오른쪽으로 오는지 헷갈리겠죠? 3개면 안 되는가? 3개면 훨씬 더 정밀함을 요구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또 없는 것이죠. 귀 하나가 더 생기는 거는 외부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또 에너지와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대화와 질문들을 많이 해보세요. 자연을 경외감을 갖고 보게 하고 수를 많이 세는데 그 수가 주는 어떤 일관된 패턴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학과 과학을 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감각을 길러주고 그런 것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들을 생기게 하죠. 근데 책에서는 사실은 책을 통한 정보들은 너무 섣부르게 우리에게 사실과 정보, 지식들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호기심을 조금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보는 빨리 흡수하는데 반해서 호기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호기심이. 근데 그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호기심이 전혀 없어요. 지적 어떤 호기심이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거는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 5시간 이렇게 책을 막 어린아이에게 읽혀주고 책을 봐라, 책을 봐라. 너무 과합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호기심을 정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는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갖는 자연스러운 그 질문,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유지하고 그것이 반드시 자연현상에서는 이유가 있음을 아이들이 느끼게 함으로써 자연 대상에 경외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뭐 그 비싼 과학 전집들을 갖다 놓고 책을 막 어마어마하게 싸게 샀다고 막 자랑하고 그거를 다 읽어도 별거 없습니다. 예, 아이 능력에는.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그 이유가 있음을 느낀 아이들.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00권의 책보다 심지어 10,000권의 책보다 그런 마음을 가진 내면의 영혼의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보세요. 자기 길을 자기의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자기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에요.